예, 현대 건축과 한옥 사이 또는 한옥과 현대 건축 사이 이제 한옥의 형태적 건축미를 중심으로 한옥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됐네 이제. 자, 한옥과 현대 건축 사이 비스티 건축의 이관직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뭐 건축 설계를 건축사로서 뭐 오랫동안 했지만 사실은 이제 파란색 그림 뭐 이렇게 펜으로 드로잉을 뭐 이제 하여튼 10년 전부터 뭐 많이 그리기도 하고 전시회도 몇 번씩 하고 그런 경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옥 설계를 한 10년 뭐 됐나요? 뭐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경험을 제가 드로잉 안 한 그림을 그리면서 가졌던 관심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옥과 현대건축 그 사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제가 그리는 그림을 약간 유형적으로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풍경이 가상적인 풍경입니다. 풍경 속에 한옥의 마을이 있다든가 뭐 한옥 자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즐겨 그리곤 했었고요. 또는 약간 뭐 이렇게 드로잉에 관한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지붕에 위에서 내려보던 조감에 관한 풍경을 가지고 어떤 이제 한옥의 마을 이미지를 그려보는 뭐 그런 그림도 그리고요. 이건 이제 도시 속의 한옥 뭐 이래서 일단 북촌같이 뭐 이런 이제 보문동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연상해 가면서 골목 속에 도시명 한옥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일반 건물들과 겹쳐지면서 이렇게 생겨 있는 그런 모양을 그리기도 했고요. 요건 이제 뭐 실경 속의 한옥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그림들을 일단 하나는 이제 북촌이고요. 하나는 이제 그 익선동이죠. 익선동 가까이 있고 멀리 이제 그런 이제 우리 빌딩 서울에 그 강북이 있고 저 멀리 남산 타워까지 보이는 그런 풍경들 이런 어쨌든 이제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풍경 속의 한옥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한옥에 대한 관심을 쭉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서요. 제가 갖고 있는 관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옥을 배워서 어쨌든 뭐 실무든 뭐 이런 거 연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과 연결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가지 뭐 꼭지라 그럴까요? 제가 드로잉하고 한옥을 관찰하고 뭐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하면서 한옥에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네 가지의 어쨌든 그 뭐 그룹이라 할까요? 어떤 영역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배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공간 상징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난 해에 우리 한옥 강의를 했을 때는 배치와 형태와 공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로 했는데 올해 이제 다른 뭐 제가 이제 드로잉 하면서 다른 공부를 좀 하고 환구단에 환궁우라고 하는 건물을 이제 그릴 기회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상징에 관한 부분도 한옥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이제 각각의 배치 형태, 공간, 상징에 관한 네 가지 꼭지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의 아름다움들을 소개를 일단은 하고요. 다음 그림을 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가지 배치 형태, 공간, 상징은 소세원 뭐 잘 아시죠? 담양에 있는 그런 양산보가 낙향해서 담양에 이제 그 작은 이제 어쨌든 시내가 있는 골짜기에 어쨌든 정원을 꾸미고 거기에 어떤 풍광 뭐 그런 소리 뭐 이런 거를 즐기는 그런 소세원을 가지고 배치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수원 화성은 제가 뭐 한 5, 6년 전에 전시를 뭐 화성에 대한 드로잉 갖고 했었습니다. 그림 스케치하고 포함해서 형태에 관한 아름다움을 좀 발견했다 그럴까요? 그런 거를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릉에 있는 선교장의 공간에 대해서 뭐 우리 주택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유기적인 공간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도록 이제 건축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했는가 하는 거를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새롭게 그 상징적인 일종의 탑과 같은 건물이 있죠. 한 구단에 다 이제 일제 때문에 없어지고 남은 황궁호에 대해서 상징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소세원에서는 이제 배치가 백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연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서 자연과 인공물인 건축물을 어떻게 이제 잘 융합하고 놓을 거냐, 그것을 어디에 어떤 물건을 놓느냐 하는 이야기에 중심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양산보겠죠. 그런 5가지의 꼭지를 의식했거나 의식하지 못했거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축적인 행위, 배치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가 이제 제월당이라든가 광풍각에 앉아서 또는 누워서 자연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제 풍경으로서의 자연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인공물로서의 건축을 어떻게 매치시키냐. 자연은 우리에게 이제 풍경을 줍니다. 멀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가까이에 숲이 있고 나무가 있죠. 그 안에 들어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고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건축물을 특정한 위치에 놓게 되는 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야 앞에 열리는 풍경에 가깝고 먼 것을 놓는 행위,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아름다움을 찾는 행위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시간적인 의미,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그 보이는 풍경, 그 다음 햇빛이 쨍쨍 내리쬐거나 뭐 비가 오거나 저녁에 어두워져서 색깔이 짙어지고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다. 소세원은.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시간에 관한 것을 예를 들어서 확장하면 그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특정한 장소에서 바라보고 느끼고 소리도 느끼고 온도로 느끼는 것. 특히 이제 계절의 문제는 뭐 온도가 가장 뭐 중요한 부분들의 어쨌든 자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되거나 보여지게 하겠죠. 또 이제 네 번째는 어쨌든 자연에 있는 구체적인 어쨌든 이제 요소들이죠. 그 중에 이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소세원은. 그래서 흘러가는 어쨌든 계곡의 물소리, 그다음에 낙차, 뭐 거기를 또 징검다리를 건너서 건너게 하고 그냥 바로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놓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흐름 자체를 느끼는 것을 배치해서 성취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람 소리가 광풍각이라고 하는 어쨌든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물소리, 새소리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배치에 가지고 있는 어쨌든 성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배치의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림으로 잠깐 보면 이게 이제 그 아까 개천을 건너는 그 다리쯤에서 저 위에 있는 물건은 이제 제월당이고요. 아래에 가까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가 광풍각이죠. 그런 이제 계단을 배치하고 담장을 놓고 그런 풍광들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뭐 이제 뭐 비슷한 위치에 광풍각을 주로 이제 그렸긴 했습니다만, 이건 제가 이제 붓스케치라고 하는 이제 단색의 물감을 가지고 붓으로 수채화를 그리는 그림들을 좀 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시간이 좀 없었을 텐데 2012년에 가서 아까 비슷한 위치죠. 어쨌든 붓으로 그리는 스케치하고 만나는 소세원을 그리고, 이거는 아까 징검다리 건너서 이제 제월당을 가는 그 길에 놓여 있는 광풍각을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고요. 이것도 비슷한 위치죠.
거기에 이제 조금 펜화로 좀 섬세하게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형태는 자연을 극복한 창안이라고 하는 뭐 그런 말을 제가 이제 썼는데, 이제 건축은 자연에서 얻어진, 자연을 추출해내죠. 나무, 돌, 뭐 그걸 굽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그 자연에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아주 인공적으로 가공해서 인공의 것을 만드는 일인 거죠. 그런 인공의 형태들이 자연과 어울리면서 이제 그런 아름다움을 만든다. 자,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지는 이제 국법적인 형태의 미가, 그러니까 뭐 한옥에 갖고 있는 국법은 뭐 중국에서 온 것을 우리화시키고, 뭐 특히 이제 그런 가구나 뭐 이런 그 벽돌, 전돌, 뭐 돌, 흙들을 가지고 국법을 통해서 형태를 만드는 것. 근데 그것이 실제로 건축가, 뭐 건축적인 주로 작업한 사람이 드러나진 않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지만 그 국법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형태미를 만드는 어쨌든 창조적인 국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법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이제 모든 건축 부재들은 이제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재 무게를 가지고 그런 그 중력을 극복하는 그런 어쨌든 처마의 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구조미가 우리 건물에서는 돋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인공적인 행위다. 그런데 그런 이제 석가라든가 기와라든가 뭐 이런 요소들을 찬찬히 쭉 늘어놓으면서 곡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자연스러운 처짐 뭐 이렇게 또 만들어내면서 인공적인 미를 아주 적극적인 그런 제스처로 얻어가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는 그런 나무나 결구나 그런 이제 초각 이런 부분들을 짜맞춰서 내부 공간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건 이제 장식미도 있고 구조미도 있고, 거기에 회화적인 그런 이제 단청과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형태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에 대한 이야기가 형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뭐 그건 각각의 이제 아까 얘기한 뭐 그런 국법을 나타내는 것들, 중력을 극복하는 그런 제스처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인공적인 어쨌든 부재화해서 어떤 리듬을 만드는 음악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공미, 그다음에 이제 내부 공간에 그런 그 아름다움을 만드는 가구 구성미가 있죠. 자, 선교장은 공간 얘기를 뭐 하려고 제가 자료를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채를 나눠서 영역을 만들죠. 사랑채와 안채 뭐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또 자식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옆에 덧대서 어쨌든 이제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의 주택들을 위계를 가지고 채를 나눠서 영역을 좀 만들죠. 그 영역은 사각형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되고 연결되게 됩니다. 수평적인 입체 공간의 전개, 이런 이제 그 사각형 단위의 것이 연결되면서 수평적인 전개인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조망이나 아니면 이제 그 영역의 주인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높이를 조절하고 위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국법과 공간 단위를 통합을 하죠. 이제 건축은 한옥은 목조로 만드는 것들이니까 목조의 기본 단위들을 가지고, 특히 이제 뭐 아주 장스팬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위 부재를 갖고 만드니까 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호나 이런 부분들로 그런 오프닝과 개고부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한지를 통해서 그런 게 열고 확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죠. 그림을 통해서 조금 보시겠습니다. 전체 배치에 사랑체형이고 안체형이고, 여기에는 이제 그 이제 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별채 영역이 되죠. 그런 농사지 있는 집안으로서 커다란 마당을 가지고 있고요. 행랑채를 둘러서 전체가 하나의 그룹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연못에서 바라보는
행랑채 통해서 요거 이제 안채 영역이죠. 그런 부분들이 바라보이고 이쪽 사랑채 영역은 좀 나오진 않습니다. 뒤에 손님을 두고 있죠. 자, 이건 이제 조금 가까이에서 그린 이것도 구스케치에 관한 풍광이죠. 요거 이제 열화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본사랑채의 마당 앞에 그런 이제 풍경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랑채 마당에서 안채로 연결되는 그런 영역을 구분하는 그런 그림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상징에 관한 아름다움이랄까요? 상징미를 드러내고 있는 건물 예로 환구단에 이건 이제 1800년대 말에 만들어져서 그 고종이 일단은 아간 파천 이후에 다시 이제 덕수궁으로 환궁하고 황제를 선언한 그런 부분들의 환구단, 그리고 환구단에 2년 뒤에 부속 건물입니다만 황궁을 만들었죠. 황궁 건물은 어쨌든 대칭 상징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요. 자, 축과 방위들, 동서남북, 그리고 어쨌든 팔귀의 팔방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늘과 땅의 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징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구조의 안정성과 대칭, 이거는 팔각형의 수직이 수평보다 조금 높아 보이는 그런 이제 타평의 건물이죠. 그런 부분들을 아주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안정성 있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공간에서 신적인 공간, 그러니까 일단 종교적인 부분들의 영역처럼 이거 이제 천신을 모시고 숭배한다고 할까요?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수직적인 것들을 이제 그 내부 공간에서 이제 실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조형에 봐서는 이제 그 탑처럼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렇게 자가 좁아지는 그런 이제 체감률을 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그런 체감률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붕의 형태라든가 초말 빼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2, 3층의 지붕은 이제 부연이 있는 겹쳐마고요. 1층은 평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그 보통은 부연에만 쓰이는 석가래를 가지고 1층은 오히려 가볍게 그 이제 지붕의 처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올 여름에 가서 제가 이제 뒤에 조선 호텔에 있는 부분을 신경을 한 거고요. 요 배치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황궁 영역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선조가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주택을 이제 지어줬었던 것들의 장소가 이제 사신들을 이렇게 접대하는 장소로 쓰였었고요. 그 장소의 고종이 환구단을 만들도록, 여기에 빨간색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환구단이고요. 거기에 동그란 부분들, 하늘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 단이 있었고, 거기에 환구단을 보조하는 황궁이라고 하는 건물이 2년 뒤에 지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석고각이라고 해 있었고, 이제 이 조선 호텔이 그 환구단의 어떤 중심에 축까지 일치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그 지어지게 되고요. 일제강점기 때 지어지게 되고 60년대에 다시 부서지고 지어지면서 그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건물. 여기 이제 시청, 광장, 조선 호텔 이런 건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평면도고요. 이렇게 1층 기둥, 2층 기둥, 3층 기둥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1층의 여기는 회랑처럼 돼서 실내 공간은 요 두 번째 2층 기둥에서부터 3층 기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2, 3층은 통층, 3층 부분은 통층으로 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지붕에서 보는 그런 앙시도입니다. 마감하고 이제 같이 그려져 있는, 구조만 그려진 건 아니지만 마감의 앙시도고요. 거기에 7조고 또 그림을 봐서는 또 8조고라고 하는 주장도 좀 있습니다만, 왕을 상징하는 용이 2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구조를 간략하게 해서
그렇게 1층 기둥, 2층, 3층 기둥, 요 3층 기둥은 3층 지붕까지 올라가서 여기 이제 통층으로 내부 공간이 수직적인 공간이 되고요. 그 단면을 바라보면 여기가 이렇게 수직적인 공간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는 1층 회랑 부분이 되고, 인면에 관한 그림들. 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공부하는 것, 배치, 뭐 형태, 공간, 어쨌든 상징성에 관한 한옥 공부했던 거를 좀 소개를 좀 했고요. 이제 요거는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한옥했던 작업들을 소개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BSD 건축, 제가 뭐 이제 유춘수 선생님을 모시고 한 25년 공간에서부터 쭉 있었고, 그건 요거는 대부분 그 이후에 제가 했던 작업들을 이제 쭉 뭐 스케치로 이제 모아 본 겁니다. 뭐 제가 어떤 시간이 있을 때 어쨌든 뭐 그런 드로잉 작업을 하면서 했던 거고, 이건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했던 스케치들은 아닙니다. 요거 뭐 과천 정보과학도서관, 요거는 이제 그 리츠칼튼, 뭐 그다음에 호텔들 뭐 이런 부분들, 뭐 이제 그 경남대 60년 기념관 위안의 그림이다 같은 거고요. 뭐 사소하게 그런 건물들, 이런 건물들을 뭐 쭉 줄여왔었고요. 여기 약간 보이는 게 이제 그런 이제 한옥을 주제로 한 그 2004년에 농촌주택, 표준주택을 개발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이제 건축사고요. 자, 뭐 이제 요거는 잠깐 소개한 대로 아까 얘기한 이제 수원화성에 관한 도시 풍경 뭐 소묘전이라 그래서 경림에서 전시했었던 엽서고요. 그때 이제 그림들입니다. 뭐 그런 이제 수원 화성에 관한 정조가 구성했다고 하는 뭐 그런 그림들. 자, 그때 전시했던 그림들입니다. 이 실사를 했던 그림들을 전시 목적으로 해서 한 군데 쭉 모아가지고 108칸인데 108번뇌처럼 연상이 돼서 좀 빼고 102개의 그림을 그렸던 그림들이고요. 자, 이거는 북촌 중심으로 서울 풍경전이라고 해서 뭐 꼭 이제 북촌만 그린 건 아니지만, 이건 북촌에 관해서 이제 지도를 제가 파란색 그림을 즐겨하니까 거기 이제 주변 뭐 건물들의 위치를 표시한 포스터를 썼던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 익선동에 관한 두 스케치입니다. 이건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림을 그렸었고요. 이거는 북촌에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북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북촌 8경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어려서 많았었던 그런 담에다가 철창을 만든 것 뒤로 그런 북촌의 그 한옥들이 겹치고 겹쳐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잠깐 그림을 보여드린 그 농촌 표준주택 2009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해서 24종을 개발할 때 어떤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일자집, 그 다음에 이건 뭐 디귿자집, 이런 이제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런 그 농촌주택을 그렸었습니다. 자, 그때 썼던 외관에 관한 뭐 스케치, 뭐 어쨌든 드로잉이라는 도구를 써서 이제 그런 활용을 좀 해갖고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구상이든 표현이든 간에. 요건 이제 실내에 관한 그림들, 그러니까 실내에, 요거는 마지막 뭐 이제 납품에 포함이 됐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방들을 요건 이제 75 간격으로 석가래를 보내서 구조면서도 마감이 지른, 우리 석가래는 뭐 3cm 간격이긴 한데 한옥의 모티브로 했지만 구조적인 부분들의 간편함을 섞어서 작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담양의 공예센터를 담양군하고 작업을 하면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뭐 그 당시에 전시관으로 썼던 그런 건물이 그 옆에 있고요. 이 건물이 이제 제가 설계했던 그런 이제 공예센터입니다. 2층으로 돼서 거기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거를 해달라 그래서, 이것도 법적 조건을 가지니까 이제 건폐율용 종류를 맞춰가면서 어쨌든 쉽지 않게 했던 그런 부분들.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분당이고 앞에서 보는 그런 풍경인데, 이거는 공공건물이면서 이제 장소를 많이 확보한다는 취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뭐 설계한 얘기를, 이거는 그 아우리에서 했던 자료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부분들인데, 저도 공부하면서 그냥 모았던 자료에서 그런 민도리집에 관한 것들을 아우리에서 만든 자료가 사무실로 왔길래, 자, 어쨌든 기둥에 바로 이제 그 대들보를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리와 장여까지 보통 석가래가 이제 침범돼서 그렇게 높이를 대들보는 수판의 중요한 부분들의 부재니까 그 높이 뎁스를 꼭 이제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쓰고 있고요. 도리는 뭐 보통 이제 뭐 옛날에는 뭐 이제 2.1, 2.4를 썼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최소한 2.7, 3.0, 뭐 3.3도 많이 씁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중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처마가 내려오는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도리와 장혀, 심지어 창방까지 세부제가 이렇게 이제 그 하중을 받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요거는 이제 가끔 주택을 입공으로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입공을 아우리에서 맺는 자료를 그냥 참고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이제 입공에 약간의 이제 처마 도리를 내는 건물도 있죠. 약간 이제 규모가 크거나 처마 양이 많아지면은 그런 부분들을 캔틸레버를 좀 줄이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내는 경우도 따로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런 뭐 구름무늬라든가 뭐 나무잎 무늬의 그런 뭐 초각이나 온각이나 뭐 그런 이제 꽃 모양의 그 화각을 넣기도 하죠. 어쨌든 주택에서는 많이 안 썼지만 뭐 좀 지금은 뭐 부분적으로 쓰기도 하는 형태고, 은평의 심의를 받았더니 입공식으로 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심의위원도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은평에 제가 6개쯤 했는데 뭐 그 중에 주택입니다. 요건 이제 아주 은평은 75평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어서 정말 뭐 짜내서 만들 수 있는 평면이라고. 요건 또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길이 3면으로 면하고 있는 땅이어가지고 사선으로 쳐 있는 어쨌든 가로 모서리에 특히 처마선 때문에 평면을 짜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물론 뭐 형태는 결과적으로 단순해졌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은평 프로젝트였고요. 자, 그래서 2층 건물, 은평은 75밖에 안 되고 50% 건폐율이어서 대부분 2층에 중층 건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빨간색 부분이 2층 부분이 되고 2층에 올라간 평면에 관한 스케치입니다. 자, 그 형태들이 아까 디귿자긴 하지만 2층은 다시 니은자로 형성이 된 그런 그림들이고요. 자, 이거 외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문이 있는 부분이고, 뒤쪽에는 이제 주차장 있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공사가 완공이 안 됐을 때 그림입니다만, 저기 하나고등학교가 배경으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됐는데, 거기는 근생지역이 이제 그 진간사 입구에 있는데 4개가 나란히 난 건물을 하게 됐고요. 원래 5개까지 이제 1번에 관한 주택까지 있었는데 다 근생지역이죠.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딴 분한테 설계를 의뢰하게 돼서 딴 사람이 설계하고 공사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4건물을 한꺼번에 설계를 좀 하게 됐고요. 어쨌든 이제 길가에서 봐서 이제 박곡면을 안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도를 틀어가지고 그런 처리들을 했고, 뭐 어떻게 이제 뭐 우연입니다만 이제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지붕 형태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됐고요. 자, 요거 이제 밑에 사진은 뒷모습입니다. 뒤에는 주차장이고 이제 반지하처럼 나타나는 어쨌든 지하층에서 그런 모습이 되어 있고요. 그 디귿자집 뭐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면서 니은자 형성이 되면서 뒤에도 그런 작은 박공등이 생기게 되고, 위의 그림은 아까 본 그림처럼
길가에서 발견했던 그림이고요. 자, 이제 그 중에 뭐 예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네 채 마지막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이제 가각이 쳐여 있는 그런 이제 주택 부분이고요. 이제 CNU인가요? 1층에 들어와 있고 2층은 이렇게 주택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집이고 뭐 잘 살고 계십니다. 지하층에 관한 뭐 지하층 구조랑 또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스판을 잡는 일이 쉽지가 않았고요. 이거는 이제 집이 작아서 2.7의 도리칸을 만들었던 집이고요. 자, 그것이 경사진 형태의 뒷동네 아까 1.5층 낮은 반지하 형태에 관한 부분들이고 대지의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을 이렇게 A자형으로 그려지게 된 그림이고요. 자, 그 네 채가 한꺼번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하나, 둘, 요거 지금은 이제 완공이, 이 사진은 안 되어 있지만 나중에 완공이 된 그림이고요. 자, 그건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런 이제 CNU 그림인가요? CU 편의점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 자, 요거는 이제 그 건너편에 은평에서 마지막으로 설계한 이제 올해 2월 달인가요? 준공을 한 건물이고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건물입니다. 뭐 작가 소개를 좀 할게요. 어쨌든 심의를 10차례 받았습니다. 한 건물을 하는데 물론 전체 제가 6채인가 할 때 한 30번 정도 심의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뭐 재심 뭐 3심 뭐 조건 부여를 다시 또 확인을 해라 뭐 그 다음에 허가 착공을 냈는데 또 이제 약간의 변화 요인이 있어가지고 또 심의를 받고 해갖고 10차례 심의를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됐다 같은 뭐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건물이고요. 초기에 이렇게 플랫하게 여기는 이제 한 1.2m 정도 경사지입니다. 뒷도로가 높고 낮은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레벨을 이용해서 단을 질 거냐 처음에 이런 협의를 했다가 이제 플랫한 걸로 해서 요거는 아까 이제 단이 지고 단이 안 진 거였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결정이 좀 됐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플랫하게 된 걸로 되고요. 뒷모습 높은 땅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단단단 내려가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앞에 이제 다른 도로가 차량이 들어오는 도로가 됩니다. 그거에 관한 평면이고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주택이고 여기까지는 근생입니다. 이렇게 1.5층까지는 그 층이고 그렇게 이건 이제 마지막에 변경된 부분들이 돼서 1.5층으로 바뀐 부분들인데 이건 한 단계 변경을 해서 다시 바뀌어진 평면이고요. 이 평면에서 이렇게 바꾸는 설계 허가가 난 다음에 설계 변경을 했고 아까 그린 평면은 완전하게 변경된 평면이네요. 그리고 플랫하게 된 그림 요건 이제 이렇게 1.5mm 내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단을 지는 거 뭐 심의를 받다가 보니까 실제로 이제 플랫하게 건축주는 원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 갔더니 심의위원회 이제 반을 잘라서 단을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자도 굉장히 많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결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음 심의에서 두 개 안을 두 가지 다 그려와 봐라. 그래서 두 가지 다 그려갖고 들어갔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을 진 그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렇게 플랫한 그림을 그려가서 심의를 다시 받았고요. 그 과정에 뭐 진행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자가 많이 생기는 것 때문에 건축주는 기피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이건 이제 앙시도의 1층 부분들이고 뭐 그 스타디했던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요건 단이 지어지게 되면서 실제로 요거는 이제 그 플랫한 형태의 앙시도지만 변경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이 돼서 이제 심의까지 끝났는데 지붕을 이제 이렇게 5분의 1로 다시 만들어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건물처럼 90도를 틀어 가지고 그렇게 진입하는 것보다 어쨌든 넓은 게 넓게 좁은 건 좁게 해서 기둥을 이제 심플하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이 주장을 사실은 이제 시공하시는 분이 해서 제가 그걸 수용하면서 그랬던 스케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가 제가 이제 허가까지 나고 심의를 다 받았던 그런 단을 지는 평면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들에 관한 중간 스케치들이고요.
이건 이제 그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틀어갖고 지붕을 했다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정리된 거죠. 이렇게 넓은 대로 해서 박공을 잡고 좁은 대로 잡자, 이렇게 정리가 됐던 부분들이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왼쪽으로 변경됐다 거고요. 이거는 아까 이제 지붕 스타디를 하면서 이제 90도 꺾어진 니은자 처마가 어려웠다 하는 부분들을 시공하시는 이제 그 대목수가 제안을 해서 그걸 제가 이제 수용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지붕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의 작도들이었고 1대5로 작업된 그림이고요. 이제 그 그림들을 바뀐 거로 이제 그려서 마지막 스케치와 바뀐 거를 지붕만 뜯어서 이거 1대5로 만들면서 못을 하나도 안 쓰고 그런 목수가 1대5 모양을 만들어 스타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행성이 지청돼서 지금 되어 있는 건물이 나와 있고, 사행성이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쨌든 필요한 서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직원들과 같이 쭉 작업한 내용들을 여기다 모아봤고요. 자, 이거는 이제 공공 건물로서 제가 수원 한옥에 어린이집을 한 경우고요. 거기에 여기는 땅이 진짜 뭐 생길 대로 생긴 땅인데, 한옥은 또 여러 가지 결부나 가구의 모양 때문에 직교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래층은 앞으로 열린 디귿자, 위층은 이제 뒤로 열린 디귿자, 이렇게 설계 개념을 가져갖고 그걸 풀어가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뭐 과정 중에 스타디했을 때 뭐 재료를 결정하는 과정, 처마 모양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인면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벨롭하는 스타디를 하는 과정들이고, 그 풍경들, 거기에는 이제 주민회의실 같이 이제 문으로 되어 있는 접이문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열면 다 열리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정조대왕 영전이 있었던 그런 이제 건물, 저쪽에서 수원 화성의 행궁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보이는 풍광이고요. 여기 아까 이제 그 루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제 주민회의실이 첨가가 됐고요. 개전원가의 모습이 보여지고, 이건 이제 약간 저녁이 어스름한 때 야경 겸한 그림입니다. 이제 뒷모습에 가구들 보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중종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은 이제 앞으로 열려 있고 위층은 이제 뒤로 열려 있는 디귿자 집이 겹쳐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주의 아주 작은 땅에 그래서 이제 뭐 지어져 있는 거고요. 뭐 중층으로 된 공주의 한옥지구에 지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정말 작아서 애로사항이 무지하게 많았던 그런 건물이죠. 공주의 2층으로 올라가는 작은 집 뭐 그렇게 돼 있고, 준공이 어렵사리 돼 있고요. 준공할 때 어쨌든 특검 끝내고 나서 이런 어떤 스케치를 그날 가서 마지막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 보는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문화재 관련돼서 혹시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건물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인터넷 돌아다니는 자료를 뭐 저도 공부하느라고 뭐 어떤 자료고요. 부식도 뭐 그런 부분들이고. 자, 조금 규모가 큰 건물들을 기회가 아닙니다만 이제 속초에 한옥 호텔을 제안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호텔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배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평면들이 좀 복잡한 제안. 뭐 하나는 마당을 진입하는 거하고, 하나는 이제 그 거실이라 할까요, 현관을 통해서 이제 마루로 진입하는 그런 두 가지의 평면 타입을 조합을 해서 일반 객실을 만들었던 그림이고요. 경사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었었고, 그 전체에 관한 그림들의 느낌이고요. 자, 이거는 담양에 아까 이제 그 공예센터를 하고 나서 근생을 그런 계획했던 내용들입니다. 3층짜리 근생을 계획을 했는데 실현은 되지 못했고요. 이것도 이제 어쨌든 복잡한 땅에 처마가 잦든 간에 쉽지 않은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됐고, 처마를 스타디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이고 지하에는 이제 RC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들을 스타디했고요. 뭐 스케치 단계입니다만 이런 그림들을 그렸고요. 자,
자, 뭐 아직도 진행형인 어떤 뭐 프로젝트들이 뭐 조금 뭐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옥을 공부해서 제가 또 정통은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 제가 드로잉 통해서 얻게 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좋은 공부를 통해서 좋은 한옥을 그리는 건축사, 한옥을 공사하는 건축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